자, 안녕하세요. 부곡중앙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먼저 배웠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국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 무슨 민주주의냐, 우리가 할 때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국회는 보시게 되면 단원제 국회예요. 단원제 국회고, 단원제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나라는 상원과 하원이 있거든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그 선거를 통해서 치러서 된 거고, 전국구 의원, 여러분들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조직을 볼게요. 우리나라 국회 조직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나라 국회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국회의장단이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장단을 보니까는 요 앞에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장단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잠깐만요. 국회의원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아까 뽑는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현행범을 제외하고서는 국회에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고요. 또 면책 특권이 있어요.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데 겸직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되고,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지위남용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의무예요. 반드시 국회의원들께서 헌법상의 의무를 잘 지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예. 국회급 법상에도 이제 의무가 있는데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국회에 대해서 국회 건축이 있고요. 국회가 하는 일을 좀 볼게요. 국회는 이제 입법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법률을 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헌법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회기가 있죠. 국회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회의를 여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정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는 100일 정도 하는 거거든요. 9월 달에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달 지나게 되면 이제 12월 10일 정도 되게 되면 100일이 되잖아요. 그 10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깨끗해봤자 이제 석 달밖에 일을 안 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바쁩니다. 또 임시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는 그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4분의 1 요구 시 또는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30일 정도의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법률안도 여러 가지 처리하고, 또 요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국무총리 그 청문 절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임시회 동안 하게 됩니다. 또 본회의가 있죠. 그래서 본회의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족수가 좀 맞아야 되고요.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 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 정족수라고 하고,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결 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예요.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통과가 돼요. 그 밖에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알아야 되는 게
국회 구성에서 교섭단체예요. 교섭단체는 이제 여러 당들이 있을 때 그 여러 당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혼란스럽겠죠. 이제 우리 앞에 봐도 군소정당 날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서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이렇게 회의들을 하고 또 교섭단체 대표가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사전에 의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 제도이죠. 괜찮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들 간의 그 발언권의 차이가 생기고 그 정책 결정에서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섭단체들 보게 되면 이래요. 새누리당은 이제 당연히 교섭단체가 되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전체 160석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03석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정의당하고 그 무소속 합쳐서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비교섭 단체라 그 교섭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제 보통 원내대표들이라고 하는데 그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자, 또 내려가 봅시다.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자,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명이 되어 있고 본회의는 이제 제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은 교섭단체 인정하고요. 각 정당이 달라도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하고 무소속이 합쳐서 20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죠. 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은 다시 위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회들을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와 이제 특별위원회로 나눠져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사위, 정무위, 교육문화부, 체육부, 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 뭐 기획재정부 해가지고 행정부에 있는 각 부처의 1대1 관계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끼리 다 묶어서 있어요. 16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특별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언제나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고 특별상임위원회 말이 없고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특별위원회도 그 상설특별위원회가 있고 비상설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설특별위원회는 이제 언제나 있는 거죠. 예산결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요건 이제 상설로 있는 거고요.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모이는 위원회가 생겨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해요. 의안을 발의하면 그 누구죠? 그 국회의장이 그것을 보고선 그 의안과 관련된 방금 얘기했던 위원회로 보내요. 그럼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갖춰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그 안건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은 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이겠죠. 자, 그리고 국회 운영을 좀 다시 볼게요. 자, 정계는 아까 언제 한다 그랬었죠? 그 9월 달에 회기를 한다 그랬었죠? 회기를 100일 이내로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할 시에는 임시회를 하는데 그때도 한 30일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자료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그 각종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부에서 메르스 관련법 또 이제 예산 메르스와 관련해서 예산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국무총리에 대한 그 국무총리 안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여기 볼까요? 원내 수석 부대표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원내 수석이 원내 대표가 이제 회동을 걷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부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국회에 대해서 교섭 단체들끼리 확정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국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그 밑에 것도 같이 볼게요. 자,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되게 좋죠. 왜 좋냐면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행범으로 뭐 강도를 했다던가 뭐 커다란 그런 것이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회기 중에는 그러니까 정기 국회라든지 임시 국회다 이제 그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아요. 또 만약에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될 때에는 만약에 국회가 요구했을 때는 회기 중에 석방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행정부를 갖고 있는 권력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체포하거나 구금해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판이 있죠. 무슨 비판이냐면은 이 내용도 이제 재밌진 않지만 아무튼 조금 볼까요? 그 철도 비리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동의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체포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 얘긴데 같이 좀 볼게요. 네,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새누리당의 이재균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첫 소식 성혜미 기자입니다. 2005년 8월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고 노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사람에게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습니다.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했지만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다시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의 논리가 해괴망측하다며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부분은 유죄로 이제 요 부분 판단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인용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1심은 유죄, 볼 수 있도록 한 부분. 그래서 국회에서 도청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 인정했는데 그 내용을
인터넷에다 게재했어요. 근데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뭐 재판에서 할 얘기는 있지만은 넘어갈게요. 자, 국회의원은 이 밖에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의 의무, 앞에도 배웠었죠? 청렴의 의무, 국가의 이익을 우선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자, 국회 입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